나라가 완전히 두동강 났습니다. 합치면 일본에 맞설 만한 세계 5대 강국이 될 수 있음에도 남북으로 갈라져 지난 80년간 국력을 소진시켰는데 이젠 철진한 이념으로 또다시 나뉘어져 광복절 경축 행사마저 파행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맞았습니다. 실제로 한 여론조사를 보니 지지 정당이 다르면 술자리는 물론이고 결혼도 못한다는 응답이 60%에 육박하여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지금의 국단적 분열 상황에 대한 첫 번째 책임은 단연코 정당과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의 첫 번째 사명은 공동체의 안정적 운영이고 이를 위해서는 100가지 중 99가지가 달라도 그 한 가지 공통점으로 나머지 99가지 다른 점을 조정하고 봉합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 정치하는 자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그 다른 점을 적극적, 조직적, 반복적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미국이 인종 갈등 때문에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치러왔는지, 그리고 중동의 종교 갈등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고 있는지 지금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동지들까지 이념으로 나뉘어 서로 죽고 죽이다가 결국 나라가 두동강 나버린 아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빨갱이 종북주의자로 몰아 상대를 죽이려 하고 무슨 꼬투리만 잡으면 친일 매국분자라고 낙인을 찍어 매장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극단적 대립과 선동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이젠 신물이 납니다. 한쪽은 빨갱이 종북주의자들이고 한쪽은 친일 매국분자들인데 그 양쪽이 번갈아 가면서 집권했음에도 이 나라가 북한이나 일본으로 흡수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권과 영토를 보존하며 해가 갈수록 북한과의 격차를 벌이고 있고 곳곳에서 일본을 따라잡고 추월하는 게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사돈의 팔촌까지 다 뒤져봐도 북한 정권에 부역한 진짜 빨갱이, 일제에 부역한 진짜 친일파 한 명 없음에도 거대 양당이 짜놓은 그 추잡한 이념 프레임 때문에 각기 빨갱이당과 친일 부역당을 지지하는 부역자 매국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다 과거의 부끄럽고 아픈 현대사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완전한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탓이라 저는 여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합니다. 21세기형 반민특위를 상설기구로 만들어 지금이라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끝장을 봅시다. 20세기 직후의 반민특위가 처벌을 목적으로 했다면 21세기 지금의 반민특위는 처벌이 아니라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 및 역사 바로 세우기를 그 목적으로 두고 진행합시다. 지난 정부 때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한쪽 진영에 편향된 인적 구성 때문에 좌초되었던 것을 교훈삼아 21세기형 반민특위는 보수 추천 30%, 진보 추천 30%, 보수, 진보 양 진영에서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중립인사 40%로 구성 후 아예 선거관리위원회처럼 독립시켜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면 됩니다. 그렇게 정권과 국회의 세력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기구가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과정 그리고 군부 독재 시대까지 각각의 사건과 인물에 대한 공은 공대로 또 과는 과대로 끝까지 추적하고 숨김없이 드러내어 국민들이 그 공과를 평가하도록 만듭시다. 걸핏하면 법원과 헌법재판소로 쪼르르 달려가 자신들의 싸움을 심판해달라고 하는 게 현재의 국회의원들 수준이니 과거사와 역사 논쟁에 대해서도 그것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상설기구를 만들어 그곳에서 판단하자는 것이니 무슨 대단하거나 특별한 일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과거사를 이용하며 싸움질만 하는 현재의 수준 낮은 정치를 끝장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영 논리에 매몰 된 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상대편은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자기 편은 맹목적으로 추정하며 국민까지 편갈라 서로 싸우고 미워하게 만드는 지금의 이 망국적 상황이 종식됩니다. 현재 175석의 압도적 의석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설치할 때와 같은 열정과 결기를 가지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국민의힘 역시 그간 억울하다 항변해온 친일 매국, 토착 외국 프레임을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니 두 당 모두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